첫 번째 주제는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입니다.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57천 명 증가에 그쳐 2월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고용 모멘텀이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연율 3.5% 상승했지만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 4.2%를 밑돌아 3개월 연속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업률은 4.3%에서 4.2%로 소폭 하락했으나 최근 12개월 평균 월별 고용 증가폭은 36천 명에 불과합니다. 4, 5월 고용치가 각각 30천 명, 43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고 업종별로는 의료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레저 접객업은 6천 명 감소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월스트리트는 단기적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이 경기 회복이라기보다 약화 국면의 안정에 가깝고 하반기 고용 둔화와 실업률 상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유럽의 은행가들과 규제 당국자들이 AI 발전 속도가 규제 정책 수립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장 니킬 라티는 기존의 전통적 규제 입법 주기가 AI처럼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는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도구와 시장과의 협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유럽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AI가 생산성과 성장 기회를 주지만 사이버 데이터 리스크를 넘어선 심각한 위험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방어할 재원과 수단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영란은행은 에이전트형 AI가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서킷 브레이커나 킬 스위치 같은 감독적 안전장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규제 당국은 금융범죄, 시장 무결성, 시스템 안정성 등을 모니터링해야 하나 기술 변화 속도가 몇 주, 몇 달 단위로 빨라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은 AI 투자와 첨단 기업 육성에서 미국에 뒤처지고 있고 대응책으로는 영국의 AI 안전연구소나 금융안정위원회 등 글로벌 논의를 강화하고 규제와 시장 간보다 민첩한 협업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전직 특별검사 잭 스미스와 도널드 트럼프를 둘러싼 정치 법적 논란입니다. 잭 스미스는 트럼프 복귀 이후 DOJ 내부에서 법치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 실무자들이 트럼프 편에서 적대적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악마화 해고되는 등 보복성 인사와 기소가 DOJ의 정상적 기능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에 대한 보복 기소 가능성도 언급했고 일부 판사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 젊은 법조인들이 DOJ 진로를 기피한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별검사 수사로 트럼프는 16 관련 선거 뒤집기 시도와 퇴임 후 기밀문서 보관 및 회수 방해 혐의 등으로 배심 기소를 받았으나 기밀문서 사건은 보수 성향 판사에 의해 2024년 기각됐고 DOJ는 항소를 철회했으며 선거 관련 사건도 대통령 재임 불기소 정책에 따라 기각되는 등 절차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CNBC 인터뷰에서 가족의 투자 사업 수익을 변호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의회는 자녀들의 주식 매매와 연루 의혹, 잠재적 내부 거래 이해 충돌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연준 이사 해임 의사 제1000명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트럼프 어카운트와 관련한 투자 옵션과 기업 기여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자사 직원의 자녀 계정에 대해 연방 시드머니 $1,000과 동일한 일회성 매칭 기여금 $1,000를 지급하기로 했고 트럼프 어카운트는 7월 4일 공식 론칭을 앞두고 이미 수백만 명 수준의 신청자가 모였습니다. 론칭 시점에는 모든 기여금이 기보드로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SPDR료 S&P 500 ETF에 자동 투자되며 비용 기준이 0.1% 미만인 이 펀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고 추후 선택 기능이 열리면 IBV, VTI, SPTM, ITOT 같은 저비용 광범위 인덱스 ETF들이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Citi, JP모건, Bank of America, Vanguard 등 여러 금융사가 직원 자녀 계정에 연방 시드에 상응하는 기여를 약속했고 마이클 수잔델 부부는 별도로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기부를 했으며 부모는 연간 최대 5천까지, 고용주는 연간 최대 2,500까지 비과세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폭염이 이미 미국 전력망과 독립기념일 이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7월 초 중부 동부 지역에 섭씨 약 40.5도 안팎의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며 고온과 고습 탓에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에어컨 수요 폭증으로 도매 전기요금이 급등했는데 뉴잉글랜드는 트와스 2가스 3%, 뉴욕시는 101%, 중서부 약 55%, 미드 애틀랜틱 플러스 45.6% 등 지역별로 급등이 나타나 그리드 과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에어컨을 섭씨 약 26도, 미국 기준 70%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기 차단, 식기세척기, 세탁기 사용 시간을 조정하라고 권고했으며 철도는 감속 운행과 지연, 항공은 일부 운항 변경과 수수료 면제, 도로는 포장 균열 위험 등 교통 혼란 가능성이 커지고 취약계층의 열사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테슬라의 2분기 사상 최대 전달 실적입니다. 테슬라는 2분기 전달량을 480,120역대로 집계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하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분기 생산량은 452,758대로 전달이 생산을 약 28,000대 초과해 1분기 쌓아둔 재고를 소진했습니다. 성장은 유럽 수요 회복이 핵심 동력이었고 정부 보조금, 기업 차량 전환 가속, 연료비 상승, CEO 관련 소비자 반감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시장은 연방 세제 혜택 축소의 여파로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중국은 모델 Y 리프레시 등으로 소폭 회복했으나 경쟁 심화가 이어지고 있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 확장도 병행 중이며 주가는 이미 기대가 반영된 가운데 전달 후 약 6-7% 하락했고 분기 실적은 7월 22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확장과 6인승 모델 YL 출시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마이애미로 확대했으며 이 서비스는 6월 오스틴에서 무인 로보택시로 시작해 달라스, 휴스턴 등으로 추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말쯤 사람 안전 감시자 없이 운행되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미국에서 더 보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이러한 확장은 웨이모나 주옥스 등 경쟁사들의 움직임과 함께 로보택시 시장 확대 흐름의 일환입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6인승 롱휠 베이스형 모델 YL을 출시해 약 6,990달러부터 시작하고 3열 구성과 약 325마일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하며 일부 해외 시장에도 출시됐고 이 두 발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보급과 차량 라인업 변형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2분기 기록적 인도 실적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입니다.